공간 벡터와 그 연산 첫 번째 시간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여러분들이 2학년 2학기에 공부했던 평면 벡터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공간으로 확장을 했다라는 부분으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던 벡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출발을 하도록 합시다. 다들 기억이 나는가 모르겠습니다. 벡터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어떤 특정한 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해봅시다. A 쪽에서 B 쪽으로 반듯하게 다가가는 이런 화살표를 하나 그리게 되면 이 화살표 자체를 우리는 벡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어디에서 출발했냐라고 하는 출발점은 중요하지 않고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방향과 얼마만큼 나아가냐라는 크기, 즉 방향과 크기만을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하나의 개념을 우리는 벡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이 벡터를 공간에서 다루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를 찾아갈 건데 오늘 공부할 이야기는 평면 벡터에서 다루었던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2학년 때 공부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공간 벡터는 두 점 A, B를 공간에 줘야 되었을 때 A에서 B 쪽으로 가는 이 부분을 우리는 벡터라고 하고 이 화살표가 출발하는 요 지점 여기를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화살표가 끝나는 여기를 종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시점 A에서부터 출발해서 종점 B까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얘를 우리는 벡터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벡터 AB라는 것은 크기와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는 거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특별히 이 벡터 AB의 크기라는 것을 기호로 절대값 형태로 식을 이렇게 적어주면 이게 벡터 AB의 크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지만 A에서 B로 가는 게 아니고 B에서 A로 가는 이쪽 벡터도 있을 거예요. 그럼 잘 봐요. 어떻니? AB 벡터와 B에서 A 쪽으로 가는 BA 벡터는 방향은 반대다, 그죠? 방향은 반대지만 이동하는 크기는 어떨까? 그죠? 크기는 똑같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벡터를 정의할 때 BA 벡터라는 것은 시점과 종점을 바꾼 AB 벡터와 크기는 똑같고 방향만 반대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벡터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기억납니까? 맞아요. 이게 벡터라는 거 기억을 해주고 그럼 두 번째 이 벡터끼리 연산을 하는 부분을 알아볼 건데 덧셈과 뺄셈을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봅시다. 덧셈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쪽으로 향하는 벡터, 여기서 이쪽으로 향하는 두 벡터가 있다라고 해봐요. 얘를 A, B 벡터, 얘를 A, C 벡터라 합시다. 다시 얘기하면 나는 A, B 벡터와 A, C 벡터를 두 개를 더하고 싶어. 이 두 벡터를 더한 양이라는 거 기호로 다시 적으면 이 A, B 벡터를 간단하게 A, 이 벡터를 간단하게 B라고 얘기하면 무엇이 되냐? 벡터라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니?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시작점은 중요하지 않고 크기와 방향만 가지고 있는 양을 벡터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 보이는 AC 벡터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옮겨서 시작점은 중요하지 않고 방향과 크기만을 가지고 있는 이쪽 벡터로 옮겨버리면 여기를 내가 점 T라고 해볼까? 어때? AB 벡터와 AC가 아니고
B, D 벡터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벡터의 기본 성질은 A, B에서 B, D로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이쪽으로 도착하니까 첫 시작인 점과 끝점이 여기. 우리가 찾고자 할 두 벡터의 합이라는 것은 여기 두 점을 연결한 이 선이 바로 두 벡터를 연결한 합, 덧셈으로 표현되어 있는 벡터의 결과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AB 더하기 BD 벡터는 만약에 두 친구의 종점과 시점이 같으면 A와 D를 연결한 AD 벡터가 두 벡터의 합이 된다. 한 번 더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자, 이 벡터 A와 여기 종점에서 출발하는 벡터 B가 있으면 A 벡터와 B 벡터를 합친 벡터는 누가 되느냐? 첫 출발과 마지막 종점을 연결한 선이 우리가 찾을 두 벡터의 덧셈이 돼. 같은 방법을 하나 가볼까? A 벡터가 이쪽으로 가 있고 B 벡터가 똑같은 시점을 가지고 있는 벡터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평행 이동해서 이쪽으로 올 수 있다라고 했어. 그러면 B 벡터를 이렇게 더하나 이쪽에서 더하나 결론이 똑같지? 무슨 말이냐? 자, 시점이 같을 때는 두 벡터의 끝과 시점을 모두 꼭지점으로 갖는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누구를 그려주는 것과 똑같겠다? 그렇지.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그려주는 것과 두 벡터의 합은 일치하더라 라는 이야기. 자, 그게 벡터의 덧셈이야. 이동을 해 나간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줍니다. 자, 그럼 이제 뺄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뺄셈은 여러분들이 덧셈을 이용해서 생각을 해주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 잘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한번 바라볼까? AB 벡터와 BC 벡터의 덧셈을 계산하면 우리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한 벡터의 종점과 다른 벡터의 시점이 똑같다라고 하면 첫 출발과 마지막 부분만 들고 와서 AC 벡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죠? 그럼 이 식을 등식의 성질처럼 생각을 해버리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BC만 남겨보자. BC 벡터라는 것은 넘길게. AC 벡터에서 AB 벡터를 뺀 것과 똑같더라. 자, 한 번 더 살펴보면 두 벡터를 뺀 뺄셈이라는 거 잘 한번 봅시다. 시점이 똑같은 두 벡터라면 시점이 똑같은 벡터라고 하면 종점 C에서 B, AC 빼기 AB는 어떻게 될까? 그렇죠. 뒤쪽에 있는 것과 앞쪽에 있는 걸 자연스럽게 연결한 BC 벡터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림으로 확인해보자. 여기에 A, B 벡터가 있고 이쪽 방향으로 A, C 벡터가 있어. 그럼 내가 찾고자 할 AC 벡터에서 AB 벡터를 빼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 했노? 시점이 서로 똑같으면 종점 부분만 바라봐서 뒤에서 앞으로 가랬지? 어디서 어디로? 그렇죠. B에서 C로. 이쪽으로 가는 이 벡터가 우리가 찾고자 할 AC 벡터 빼기 AB 벡터가 돼준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학습지 첫 번째 메모 박스에 들어갈 내용이니까 이 부분 잘 기억해주고 지금부터 밑에 있는 예제 1번과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예제 1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에서 AG 벡터와 FD 벡터를 구하래. 봅시다. AG 벡터 어디 있니? 대각선이 대각선. 자, 이 부분을 찾아갈 건데 봅시다. AG 벡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스몰 a, 스몰 b, 스몰 c 벡터로 표현하래. 전부 다 시점이 여기야. A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벡터들로 얘를 한번 표현해보면 이놈이 A에서 G로 가는 부분이 이렇게 건너갈 수 있겠지. 어떻게, 아이고야.
A에서 C로 간 이후에 C에서 G로 넘어가도 AG 벡터인 거야. 그죠? 한 번 더 적어볼까? AG 벡터는 AC 벡터에서 C, G로 가는 벡터를 더한 것과 똑같아. 자, 그럼 한 번 더 살펴보면 AC 벡터는 그림 보이니? AC 벡터는 어느 사각형의 대각선이에요? 그렇죠. A를 시점으로 하는 A, B, C, D 사각형의 대각선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AC라는 것은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누구와 누구로? 그렇죠. AB 벡터와 AD 벡터의 합으로 표현되고 거기에 CG 벡터를 더해줍니다. 이게 뭐야 이게? AB 벡터는 스몰 a 벡터, AD 벡터는 스몰 b 벡터, CG 벡터는 평행 이동하면 스몰 c 벡터와 똑같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찾을 첫 번째 정답이겠죠. 그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자. 두 번째 부분은 FD 벡터를 물었어. FD 벡터. FD 벡터가 어디 있니? 여기네, 여기. 이쪽이다, 그죠? 자, 이 부분을 살펴보면 지금 FD 벡터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벡터들이 시점이 A였는데 출발점이 A가 아니야. 근데 아까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 새로운 벡터는 이렇게 생각해볼까? FD라는 순서대로 넘어갔다면 첫 출발점을 내가 A로 동의를 한다라고 하면 FD? 그렇지. 그럼 AF 벡터와 AD 벡터 거꾸로 간다라고 했다, 그죠? 이 두 벡터의 차가 FD 벡터가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이제 AD 벡터는 누구니? 그렇지. 스몰 b 벡터고 AF 벡터는 누굴까? 이제 이 선은 요 사각형의 대각선 시점이 누구? 그렇지, A. 그래서 얘는 우리가 찾고자 할 C 벡터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A 벡터의 합으로 다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실수다. 그죠?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였던 것 같아요. 빼기. 그럼 이 부분을 빼버리면 다시 한번 빼버리면 이렇게 정리가 돼서 마이너스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마이너스 C 벡터. 이게 우리가 찾을 정답일 거야. 따라가지겠니?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여러분들 풀고 나서 강의를 듣기를 바래. 그림과 같은 직면체에서 가로, 세로, 대각선 ABC 벡터가 있을 때 찾아보라고 한다. 첫 번째 AF 벡터. 보입니까? AF 이쪽이야. 뻔하네. 직육면체의 대각선 누구와 누구? A와 C 벡터의 합. 두 번째 봅시다. ED 벡터. ED 벡터는 요 옆면의 대각선이야. 자, 그런데 출발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A 벡터가 아니야. 그러면 A 벡터로 한번 만들어봐. A 벡터에서 출발을 해서 빼야겠지. ED니까 뒤쪽이 E, 앞쪽이 D. 이게 우리가 찾을 벡터고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면 AD 벡터, B, AE 벡터, C 벡터 요래 되겠지. 됐니? 오케이. 자, 그럼 세 번째 EC 벡터를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EC 벡터는 총 대각선 이쪽이네. 또 출발점 A와 전혀 상관없어. 그럼 또 쪼개는 거네 또. 어떻게? 출발점 A에서 출발하는 두 벡터의 차인데 E, C로 넘어간다면 AC를 바라봅시다. AC. 얘네. 평행사 변형 보이죠? A와 B 벡터의 합. AE 벡터 어디 있네? AE 벡터. 아래쪽 칸에 C 벡터. 얘가 정답이겠지. 자, 마지막 부분까지 이제 4번 문제를 한번 볼 건데 GA 벡터를 물었어. GA 벡터. GA 벡터는 이쪽이네, 이쪽. 이쪽이야, 이쪽. 시점이 여전히 A가 아니야. 그런데 잘 보면
나의 시점이 A인 벡터가 기준이 되는데 이번엔 종점이네. 그럼 어떻게 했니? 시점과 종점이 반대가 된다라고 하면 AG 벡터를 적고 이 부분의 방향만 바꿔주면 되겠지. 그럼 다 끝났잖아. 왜 끝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AG 벡터라는 것은 이쪽 방향으로 가는 AG 벡터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AC 벡터에서 CG 벡터 두 개를 더한 거와 똑같아. AC 벡터에서 CG 벡터를 더한 것과 똑같고 AC 벡터는 두 벡터의 합 그리고 CG 벡터는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래서 4번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정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공간 벡터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벡터끼리 연산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 볼 건데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에서 B 쪽으로 향하는 벡터를 스몰 a 벡터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그렇다면 요 정도의 길이를 우리는 벡터의 크기다라고 얘기를 했고 절대값을 씌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똑같은 점 A에서 B 방향으로 가는데 이 크기의 2배만큼으로 올라간 이 파란색 벡터가 뭘 의미하는지 식을 한번 적어봅시다. 어떻습니까? 벡터 A와 방향은 같죠? 그러면서 크기는 어때요? 2배가 되는 거다, 그죠? 그러면 이 파란색 벡터가 뜻하는 것은 A 방향, A 벡터와 방향은 똑같고 크기는 2배가 되니까 2만 곱해주면 이게 파란색 벡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A 벡터에서 B 방향이 아니고 B의 반대 방향으로 쭉 나간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B와 똑같은 방향으로 크기는 같은 길이면서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생각해 보면 방향이 반대인 벡터는 A 벡터에다가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A와 크기는 똑같으면서 방향이 반대인 벡터겠죠, 그죠? 즉 벡터에다가 상수만큼이 곱해져 있는 K 곱하기 A 벡터라는 것은 만약에 K가 0보다 큰 수라고 하면 방향은 어떻다? 그죠? 방향은 같고 크기는 네, 그렇지. K만큼 곱한 양. 이게 KA 벡터였어. 자, 그럼 똑같이 K가 음수라고 하면 어떨까? 음수라고 하면 뒤바뀌는 거야. 방향이 반대겠지, 반대. 그럼 크기는 어떻게 될까? 그렇죠. 크기는 그냥 K배가 아니고 K 자체가 음수니까 절대값에 K를 곱한 K배만큼.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해하고 나머지 기본 연산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따라가주면 될 부분이야.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럼 이 공간에 두 가지 벡터를 이렇게 한번 보내볼게요. A 벡터가 여기 있고 B 벡터가 이쪽으로 쭉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선생님은 지금 두 벡터를 서로 평행이 되게끔 그림을 그렸어. 우리 벡터라는 걸 정의를 할 때 어떻게 얘기했는지 기억납니까? 크기와 방향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지 출발점이 어디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A 벡터와 B 벡터라는 이 두 가지 벡터는 출발점은 분명 다르지만 방향이 어떻니? 그렇지, 똑같은 방향으로 가. 대신 크기는 어떨까? 다르지. 자, 이것처럼 두 벡터 A와 두 벡터 B가 크기는 다를지 몰라도 같은 방향으로 흐를 때 우리는 이 두 개를 서로 평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평행이라고 하면 같은 방향으로 흐르니까 A 벡터는 어때? B 벡터는 A 벡터와 같은 크기일 수도 있고 다른 크기일 수도 있고 부가 달라질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즉 실수 K만큼만 곱해주는 형태로 B가 이렇게 KA 벡터 형태로 표현되면 그걸 우리는 평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야. 그러면 이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2번입니다.
두 공간국 벡터 AB에 대해서 다음을 간단히 하여라. 벡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 계산이랑 똑같이 해봐. 분배 법칙 2A 벡터 더하기 6B 벡터. 분배 법칙 마이너스 6A 벡터 더하기 3B 벡터. 같은 벡터라고 하면 상수만큼을 묶어줘라. 마이너스 4A 벡터. 같은 벡터라고 하면 상수만큼 연산해줘라. 9B 벡터가 정답이지. 2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상수만큼 그대로 연산 마이너스 3분의 4 B 벡터. 분배 법칙 그대로 써라. 마이너스 3분의 2A 벡터 더하기 3분의 4 B 벡터. 자, 이때 우리 같은 벡터라고 하면 개수끼리 계산해도 된다라고 알고 있잖아. 3분의 5 마이너스 3분의 2 그렇지 1 A 벡터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3분의 4 빵이네. 즉 0 곱하기 B 벡터. 벡터 B만큼의 크기가 빵이다.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거는 우리는 보통은 그냥 0벡터라고 표현했고 이 0벡터는 덧셈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어. 이게 정답이 되겠네.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다음 문제 3번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공간에서의 서로 다른 4점 O, A, B, C에 대해서 OA 벡터, OB 벡터, OC 벡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때 A, B, C라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음을 보여달라고 했다. 벡터라는 개념만 빼면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게 공간에 세 점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목표는 뭐다?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기를 원한다. 자, 이렇게 나란히 가기를 원한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공부했어. A와 B를 연결해서 가는 이쪽 방향과 B와 C를 연결해서 가는 BC 이 방향이 어떻게 될까? 그렇지. 방향이 같아야 돼. 크기는 어떨까? 크기는 아무 상관없지.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적어보면 A에서 B를 연결하는 벡터와 B에서 C를 연결하는 벡터. 물론 A에서 C로 연결하는 벡터나 BA 벡터나 CB 벡터나 CA 벡터나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그렇지. 방향이 서로 똑같아야 된다는. 앞에 무슨 이야기를 했어? 두 벡터가 서로 방향이 똑같고 크기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두 벡터는 서로 평행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자, 그러면 한글은 중요하지 않아. 평행이라고 하면 두 벡터 A와 B라는 것은 서로 무슨 관계? 그렇죠. 한 벡터에다가 실수만큼 곱해진 형태로 만들어지면 그게 평행이라고 했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봅시다. 내 목표는 AB 벡터와 BC 벡터가 서로 평행이길 원해. 그럼 AB 벡터가 어떻게 표현될까? 문제에 나와 있는 것은 요래 돼 있지? 시점이 똑같은 벡터야. 기억나? 시점 똑같은 벡터를 종점이 AB인데 나는 AB 벡터를 만들고 싶어. 어디서 어디를 빼야 돼? 그렇죠. 여기에서 여기로 나가야 되니까 거꾸로 OB 벡터에서 OA 벡터를 빼주면 된다고. 그럼 정리해보자. OB 벡터는 B 벡터, OA 벡터는 EA 벡터가 되네. 같은 방법으로 BC 벡터를 볼까? BC 벡터는 OC 벡터에서 OB 벡터를 빼면 되지. OC 4A 벡터 빼기 B 벡터. OB 마이너스 B 벡터. 정리해볼까? 4A 벡터 빼기 2B 벡터가 되고 얘를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B 벡터 마이너스 2A 벡터가 되네. 그럼 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보이니? 그렇지. 자, 이놈과 이놈을 비교해보면 같은 벡터에 대해서 몇 배? 마이너스 2배, 상수배를 했으니까 AB 벡터에다가 몇 배만 하면 마이너스 2배만 하면 BC 벡터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 AB 벡터와 BC 벡터는
평행이 된다. 평행이니까 점 A, B, C는 일직선상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될 공간 벡터의 상수배, 평행과 연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인 학습지 앞 페이지는 공부를 해 나가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릴 친구들은 뒷면에 있는 수준별 문제 2문제까지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수준별 문제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기본 문제 1번과 응용 문제 2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한번 기본 문제 1번부터 본인이 직접 풀고 정답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정사면체 ABCD에 대해서 OA와 OB, OC 그리고 AB가 벡터가 주어졌을 때 BC 벡터를 세 벡터로 나타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게 벡터의 덧셈과 그리고 뺄셈이었어요. 뺄셈.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BC 벡터가 OA 벡터, OB 벡터, OC 벡터, A 벡터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살펴보자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난 이렇게 바꿀 거야. 출발점 O로 다 바꾸면 O, C 벡터 빼기 O, B 벡터. 그 중에 난 안다. 얘가 뭐다? 그렇지. B 벡터다. 그럼 얘가 누구냐? OB 벡터. 안 나와 있거든. 어디에도 안 나와 있거든. 그죠? 자, 그런데 OB 벡터라는 거 O와 B가 들어있는 거 살펴보면 OA 벡터와 AB 벡터를 가만히 한번 바라볼래? 종점이 C점이 되고 무슨 말이니? OC 벡터에서 OB 벡터라는 것은 그렇지. OA 벡터와 AB 벡터의 합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끝났네. OC 벡터는 여러분들 문제에 보이는 것처럼 OC 벡터는 D고 OA는 A고 AB는 C 벡터가 돼서 우리가 찾을 정답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정답이고 가로를 푼다고 하면 굳이 푼다라고 하면 이게 정답이 되겠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렇게 한번 풀어보고 자, 두 번째